네, 시장에 돋보기 딱 떼고 밀착 분석하는 집중 조명 이어갑니다. 오늘은 AR인베스트 오현진 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거래 우리 시장은 빈약한 체질이 여실히 드러나는 장세였습니다. 외국인들이 나가면서 휘청휘청거리는 모습이었는데요. 시장에 대한 진단 잠시 뒤에 해보도록 하고요. 특징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시장이 흔들리는 와중에서도 급등했던 종목군이 있었습니다. 바로 조선주인데 사실 그동안 조선주의 흐름이 좋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7월 말부터 슬금슬금 이것들이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네네. 종목별로 한 평균적으로 20~30% 저가에서 올라왔더라고요. 왜 그랬다라고 분석을 하고 계세요? 네, 일단은 수주가 살아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현대중공업그룹이 올해 목표한 수주량이 한 70%를 채운 상황이고 대우조선해양이라든지 삼성중공업도 한 60% 전후로 목표량을 채운 상황입니다. 물론 연간 목표치를 다 채울 수는 없겠죠. 하지만 조선주에 대한 전망이 작년 초만 해도 워낙에 암울했었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목표치를 이 정도까지 충족시키는 것만 해도 상당한 성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속도는 느리지만 수주가 살아나고 있다.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그 노후 선박 해체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글로벌적으로 환경 규제가 심해지다 보니까 오래된 선박일수록 이제 연비 효율이나 이런 부분이 좋지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선박을 해체하고 선박을 교체하는 작업들이 진행되면서 글로벌 선박에 대한 수주가 증가를 하고 있고요. 또 선박 가격도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죠. 특히 발틱 운임 지수죠. BDI 지수가 상승하는 부분도 선박 가격을 끌어올리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제 그 특수선 중심으로만 수주가 회복됐었는데 최근에 벌크선이라든지 컨테이너선, 그 일반 상선의 수주도 회복되고 있다는 부분 긍정적으로 체크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중요한 부분일 수 있는 게 유가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WTI가 지금 7월 고점 부분까지 다시 한번 좀 올라왔습니다. 최근에 이란에 이어서 이 베네수엘라까지 그 유가를 감산하는 추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유가 상승 흐름이 쉽게 꺾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LNG선에 대한 수주 그 전망도 좋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조선 3사의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랜 부진을 털고 반등에 나서고 있는 조선주 역시나 수주 소식이 주가에 힘이 되고 있다라는 분석이었는데요.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접근 가능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투자 전략 입장에서요? 네, 그래서 조선 3사는 지금 추세가 워낙에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상승 추세를 조금 더 이어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3사 중에서는 그래도 수주 가능성이 가장 높은 현대중공업이 현재로서는 가장 좋습니다. 이전에도 제가 조선주 말씀드릴 때 현대중공업 언급드렸던 것 같아요. 조선주라는 게 워낙에 업황이 중요하니까 3사 모두 괜찮지만 수주 목표치도 가장 많이 달성하고 있고 상선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가장 높은 현대중공업 정도가 탑픽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조선주에 대해서 의견 들어봤고요. 전거래 워낙 시장이 좀 휘청이다 보니까 하루라도 좀 반짝 상승한 종목들도 눈에 많이 띄었습니다. 게임주 그 가운데 넷마블과 컴투스의 상승률이 좀 돋보였는데요. 사실 NC소프트가 급락을 했어요. 보셨어요, 혹시? 네, 봤죠. 네, 그래서 이쪽으로 자금이 몰린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이 종목들 그리고 게임주까지 분석을 좀 해주신다면요. 네, 그 부분도 영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선 넷마블과 컴투스가 올라온 것은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죠. 제가 8월 말에 이제 넷마블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언급을 드렸어요. 그때 부정적인 언급을 드렸던 이유가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소멸됐다라는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이 다시 살아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넷마블에 대한 의견을 긍정으로 좀 전환을 시켜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기대작이라고 볼 수 있었던 게 이 블레이드 앤 소울 레볼루션이었는데 이 블레이드 앤 소울이 PC 버전에서 상당한 인기를 끈 게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모바일로 나왔을 때 분명히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낼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게임주도 기대를 먹고 사는 이제 업종이기 때문에 신작 기대감을 다시 주고 있다는 걸 긍정적으로 보실 수 있겠고요. 컴투스 역시도 스카이랜더스 링 오브 히어로즈라는 기대 신작이 예정대로 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요거는 이제 북미라든지 유럽 지역에서 성공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역시 출시에 따른 기대감이 있고 또 컴투스 하면 서머너즈 워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 없겠죠. 서머너즈 워가 최근에 프로모션을 진행을 하면서 3분기 실적도 괜찮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많이 빠진 지금 위치에서 저가 매수가 들어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이 넷마블이나 컴투스는 모두 대형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대작이 출시될 때 마케팅 비용을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초기 매출에 대한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두 기업 모두 주가가
낮다는 게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NC소프트가 그저께죠. 그저께 이제 그 김택진 대표의 국정감사 이슈로 인해서 이제 크게 급락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게임주 내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종목으로 NC소프트의 수급이 딱 옮겨갔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게임주 내에서도 순환매가 돌면서 이렇게 많이 빠진 게임주를 현재 위치에서 보실 필요는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둘 다요? 넷마블, 컴투스 둘 다 지금 매수 시점이다라고 보세요? 네, 그래서 두 종목 다 이제 비슷해요. 그래서 바닥권에서 신작에 대한 모멘텀을 주고 있는 상황이고 실적만 보자면 컴투스로의 기대치가 조금 더 높기 때문에 뭐 우위를 두자면 컴투스가 조금 더 좋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게임주는 실적 아니면 또 신작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신작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 넷마블, 컴투스 좀 살펴봤고요. 내용들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장 판단 이어서 좀 들어볼까요? 전거래일에 약세를 나타냈는데 내부적으로도 상황이 좀 좋지는 않다라는 게 여실히 드러나는 하루였습니다. 시장 네네. 판단 어땠는지 먼저 들어볼게요. 네, 그래서 화요일에 조정이 좀 세게 나왔는데 이 조정 이후로 거론된 게 뭐 미중 무역 분쟁이라든지 중국 A주의 MSCI 비중 확대로 인해서 한국 주식의 비중이 줄 것이다 이런 부분이었는데 사실 갖다 붙인 측면이 있죠. 실제로 그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빠졌다라고 한다면 뭐 미국 지수나 중국 지수가 흔들렸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만 한국 지수만. 그렇게 흔들렸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건 이제 이유가 안 되고 중국 A주 편입 같은 경우도 뭐 최근에 나온 이슈는 아니에요. 이게 워낙에 반복돼서 노출이 됐었던 이슈고 실제로 이 부분에 의해서 한국 주식 비중이 준다면 최대 규모가 한 1조 5천억 정도 빠져나갈 것으로 봅니다. 이 1조 5천억이라는 게 당연히 적은 돈은 아니죠. 하지만 몇 개월에 걸쳐서 굉장히 장기간에 빠져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수급이라고 생각되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화요일 하락의 원인은 그냥 이유가 나온 것뿐이고 결국은 8월 중순부터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올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단기 차익 매물이 나온 것이다. 그 이상의 의미를 뭐 부여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 국내 증시가 어쨌든 계속해서 우상향을 보일 만한 모멘텀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지수가 올라가면 계속해서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를 하려는 압박이 앞으로도 진행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만큼 역시 하락 시에 관심을 가지고 지수가 많이 올라갔을 때는 좀 경계감을 갖고 이런 패턴이 반복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하락을 했을 때 화요일장에 조정폭이 조금 나왔지만 거래량이 많이 실리지 않았고 기술적으로도 2,300포인트 수준이 지지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만큼 현재 구간에서는 조금 완만하게 반등을 시도하지 않을까 싶고 근데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일단 60일 이평선도 깨지면서 지지점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만큼 추가적인 조정 가능성을 염두를 해주셔야 되고 반등이 된다고 해도 코스피보다는 약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은 대형주 비중을 좀 더 늘리시는 전략이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실적 시즌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곧 삼성전자 잠정 실적 나오기 때문에 컨센서스인 17조 정도 만족시키는지 여부. 그래서 만족시킨다면 대형주의 투자 심리가 조금 더 좋아질 수도 있겠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미중 무역 분쟁 그리고 미중 군사 충돌 우려감, 중국 A주 MSCI 편입 확대 이슈 이 악재는 일단 차익 실현의 빌미였다, 핑계거리였다라고 네네. 보시면서 결국에는 시장 회복세를 이후에는 보일 것이다라는 관점 주셨습니다. 대형주 위주라고 하셨는데 네네. 그럼 오늘 접근할 만한 특징주가 대형주 쪽에서 가지고 오셨어요? 네, 그래서 대형주 쪽에서 갖고 왔고요. 그래서 지수에 대한 영향을 조금 덜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CJ ENM입니다. CJ ENM은 이제 주요 채널들을 많이 가지고 있죠. 뭐 엠넷이라든지 TVN, 예능의 드라마, 시청률 계속해서 좀 호조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 수익과 PPL 수익 증가로 연결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CJ ENM 같은 경우 콘텐츠 제작 그리고 옷쇼핑은 마케팅 부분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병 이후에 아직까지는 뭐 이렇다 할 시너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장기적으로는 계속해서 시너지를 창출해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기존의 실적을 잘 내던 두 회사의 결합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단순한 수치적 외형 성장 효과도 분명히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자회사인 스튜디오 드래곤을 통한 해외 진출도 가속화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 스튜디오 드래곤 성장성을 이어가고 있고 넷플릭스와 함께 고성장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또 지분을 매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매각해도 긍정적일 것 같아요. 그동안 스튜디오 드래곤이 워낙에 많이 올라왔었기 때문에 매각할 때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긍정적으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격 전략은 매수가 한 24만 5천에서 25만 원, 그리고 목표가는 한 28만 원, 손절가는 23만 5천 원 정도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오늘장 유망주 CJ ENM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목표가 28만 원, 손절가 23만 5천 원 꼭 기억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AR인베스트 오현진 팀장과 함께했고요. 굿모닝 마켓워치도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보다 더 구체적인 전략은 출발 마켓원 일부에서 체크해 보시죠.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